네, 시청자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 녹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저희도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지난 작년 12.3 개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좀 멈춰 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좀 차분히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준비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오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가끔씩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말은 토요일 제 녹화 영상으로 방송을 대신하고 저희 방송국이 전체가 좀 하루 쉬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3 개헌 이후 정말 아주 급박하게 정치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 있으면은 전체를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차분하게 그런 지난 1년간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대강 좀 예측해 보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년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유파가 정신없이 두드려 맞은 1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고 감옥에 가고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가고 또 저 종북 주사파들이 3마리 사냥개 특검을 풀어가지고 뭐든지 닥치는 대로 물어 제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자유파의 활동가들이나 자유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나 모두 한편으로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다 하고 더 강력한 투쟁 의지를 불태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1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종북 주사파 개딸들이 권력을 잡은 지도 이제 벌써 5달이 되어 오는데요. 불과 5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저 종북 주사파들의 미천이 완전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튀어오르는 반동의 힘도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정말 불변의 물리법칙 아닙니까? 그 누르는 힘이 합리적이고 절차에 맞으면 어느 정도 눌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종북 주사파들이 누르는 거가 열이면 열 다 불법, 탈법, 편법이고 거칠기 짝이 없고 아주 사악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튀어오르는 반동은 그보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저것들이 전국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안에 떠는 자, 잠에 거의 잠도 못 자는 자가 이재명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권력 탈취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다 뻔히 알면서도 저거밖에 길이 없다고 이재명 중심으로 여기까지 몰켜온 종북 주사파들은 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터지는 순간 다 함께 공멸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 터지는 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바로 그 정치적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 6월 3일 있을 지방선거는 아주 공교롭게도 딱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을 탈취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이 1년째 되는 날 치러지는 이 지방선거는 종북주사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떻게 치장을 해도 이재명 권력에 대한 심판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얘기하면 구도, 인물, 이슈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이 구도가 거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또 우리 자유파가 그런 선거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슈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어떤 선거보다도 이 구도가 규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좋은 후보를 잘 선출해서 공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6월 그 선거 즈음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중요한 이슈들을 놓치지 않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 선거 메시지로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입니다. 자,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 세력은 지금 이 구도를 이미 짜놓고 있어요. 어떤 구도냐? 내란 세력 척결 구도로 짜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내란 세력 척결 구도로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용현 장관과 또 함께하는 우리 변호인단이 정말 영웅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당장 어제 그제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반대 신문을 통해서 드러난 곽종근이의 허위 진술, 위증, 거짓말, 횡설수설 이걸 통해서 종북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얼기설기 엮어 가려고 했던 이 구도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한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내란으로 몰아가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폭력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만 되거든요. 정치재판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좌파 것들의 선동과 위협으로 어찌어찌 파면이 됐지만 형사재판은 그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게 명백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 내란 행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동훈을 잡아오라고 했다, 뭐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하는 등등이 전부 곽종건이의 횡설수설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수로 내란으로 엮고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란 세력 척결 구도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온갖 방법으로 모함하고 모략하고 천하에 없는 나쁜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던 이 세 개의 특검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 권력은 어떻게든 내년 지방선거를 내란 척결 선거로 만들어 가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그렇게 몰아왔지만 이 권력이 칼을 휘두른 지 5개월 만에 이 모든 것이 다 파탄됐고 바닥을 드러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이 앞으로도 이른바 내란몰이를 계속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내란 세력 척결선거 구도로 만들어 가려고 하겠지만 이미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다. 그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저것들도 알아요. 저것들도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모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빼지 않았습니까? 지것들이 스스로. 그리고 지금은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곽종건이를 아예 파묻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 입장에서 좌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너무나 쉽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아서 내란 세력 척결 프레임을 덮어 씌워 갖고서 선거를 압승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완전히 파탄이 나는 상황이 되니까 급하게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돈풀리즘입니다. 내년도 예산 엄청난 국가빚을 내서 돈을 대대적으로 풀어서 표를 사겠다고 하는 이 공작을 감추지도 않고 뻔뻔하게 노골적으로 국회 가서 이재명이가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때부터 수차례 겪었고 또 처음 당하는 이 낯선 돈 뿌리기 선거에 일부 우리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는 상식을 갖는 국민들이라면 그런 돈풀리즘에 다시 속아서 표를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은 점점 그 외연이 좁혀지고 있어요. 외연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딱 개딸 핵심 세력, 종북주사파 핵심 세력, 그리고 죽으나 사나 호남에 기반한 민주당에 목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호남의 유권자들만이 이재명 중심 주변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반면에 123 계엄을 통해서 계몽된 우리의 10대, 20대, 30대 청년들 가장 강력하게 반 이재명을 외치고 있는 세대가 새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그동안에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이런 처세로는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을 이제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장동혁 지도부의 출범이고 또 바로 그것이 누구보다도 당성을 강조하고 투쟁하는 전사를 강조하는 장동혁 대표의 지속적인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일부 권영세 때 임명한 윤리위원장 여상원이의 황당한 짓거리, 또 이 곽종건의 횡설수설을 잽싸게
이용해서 자신이 희생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나선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 이런 것들을 왜 제때에 척결하지 못하느냐고 하는 일부 비판과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 그 이전에 이준석 체제, 또 그 사이에 겪었던 수많은 비대위 김종인 체제,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직접 뽑은 장동혁 체제는 역대 어느 지도부보다도 자유파와 함께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과 치열하게 싸우고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자유파의 지도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 열린 비상의총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는 전쟁이다. 이제는 전쟁이다. 그러면 누구를 향한 전쟁입니까? 지금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이 전쟁을 한다면 그 전쟁은 누구를 향한 전쟁입니까? 그것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에 대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이 만들어갈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구도는 이재명 심판 구도라는 겁니다. 이재명 심판 구도.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은 내란 세력 척결 구도로 가지고 나올 것이고,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은 이재명 심판 구도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만들어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분석해 드린 대로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내란 세력 척결 프레임은 이미 파탄이 났어요.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개딸 권력의 무능과 파렴치에 학을 띠고 이재명 심판 전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의 내란 척결 구도와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의 이재명 심판 구도 간의 전쟁일 겁니다. 여기서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제가 선거에서 구도가 중요하다, 인물, 이슈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만큼 구도가 중요한 선거가 별로 없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이재명 심판 구도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재명 심판 선거의 전선에 나서는 그런 당성당한 전사들로 구성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재명 심판 구도로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막상 공천받은 사람들은 이재명과 투쟁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장동혁 지도부의 구상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공천이 된다면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공천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공천은 이재명 심판 구도의
부합하는 사람들로 공천을 할 때 제대로 된 공천이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광역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 군수와 같은 지방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가 다 이재명 정권 심판을 위한 전사라고 하는 자유우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17개 광역 중에 12개 광역을 우리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중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자유우파와 장동혁 지도부가 추구하고 있는 이재명 심판 구도에 맞게 행동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됐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단체장이라서 정치를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생각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철우 경북지사처럼 동대구역에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나와서 단체장이라서 다른 정치적인 발언은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애국가는 좀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행동조차 하지 못한 단체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다시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를 대표해서 출마해달라고 공천을 줍니까? 저는 광역단체장들의 과감한 물갈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명의 광역단체장들 한 명 남김없이 전면적으로 당성과 투쟁성이라는 기준으로 검증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자기 교회의 경쟁력으로 2022년 6월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 거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다 윤석열의 힘으로 단체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야당이 돼서 치르는 선거지만 이재명 심판의 힘으로 단체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우파 국민들과 당이 이재명 심판 선거로 가겠다고 하는데 아이 나는 단체장이니까 그런 정치적인 구호는 못하겠어. 지역 공약이나 하겠어. 이런 자들한테 공천을 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엄중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 없는 그런 황당한 짓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광역단체장부터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니 현역 단체장들이 나름의 인지도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쳐내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경쟁력으로 지금 단체장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어떤 선거보다도 이재명 심판이라고 하는 정치 구도 속에서 치러지게 되어 있는 치열한 정치 투쟁적 성격의 선거입니다. 따라서 당성이 약하고 투쟁력이 없는 사람을 과감하게 배제하고 진짜 당성 강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하면 지금 단체장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부산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똑같단 말이에요.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이재명 심판구도를 구현하는 첫 번째 관문이 광역단체장들을 당성 강하고 제대로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공천해야 된다는 점에 확신을 갖고 행동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가 이슈인데, 중앙당에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당의 지도부는 이재명 심판하자고 그러는데 막상 공천받아서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리 놔주겠습니다, 양로원 하나 짓겠습니다, 이러고 다녀서야 그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이슈를 통일해야 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할 때 중앙당 얼굴 보고 중앙당이 설정한 구도 보고 찍지, 수천 명이 나와서 치르는 선거에서 그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서 찍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 따라서 이슈도 생활 밀착형 이슈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주요한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이슈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된다. 지방선거가 막상 판이 벌어지면 장동혁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선거를 지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권 심판을 외치다가 갑자기 경상북도 문경에 가서는 문경 지역개발만 얘기하고 이재명 심판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간다. 거기 모인 국민들이 과연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처음도 이재명 정권 심판, 끝도 이재명 정권 심판으로 가야 됩니다. 지역과 관련된 생활 밀착형, 주민 밀착형 공약은 이재명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메인 슬로건 밑에 결합되는 서브 슬로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선거는 그냥 공천만 주고 시장, 군수, 광역의원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겨둘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앙당이 주도하는 선거로 가야 됩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미 대권 주자로 인정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위원장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신동욱 최고위원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이재명 정권 심판의 에너지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국 주사파들은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지고 나면 그냥 지역 일꾼들 뽑은 선거인데 그게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냐 이러고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어떤 면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전국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은 그냥 고작 300명 뽑는 거예요. 지방선거는 수천 명을 뽑습니다. 그 수천 명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이 이재명 심판이라는 구도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선거를 치러서 이겼다. 그러면 그 다음 날로 이재명 정권은 곤두박질 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권력이 곤두박질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하도 불법 편법으로 칼을 휘두르면서 설쳤기 때문에 다들 쫄아 있어요.
위축되어 있어요. 겁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할 말 제대로 못하고 해야 될 일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는 저 판사들까지도 마땅히 계속해야 될 재판을 무기중지시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는데 법적으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겁이 나서 눈치 보느라고 못했던 일들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그것도 이재명 심판 구도를 가지고 승리를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용감한 판사가 재판 재개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이재명 재판은 다 재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도 돌아서게 돼 있어요. 기업들도 저 이재명 개딸 권력의 약탈적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폭탄, 장동혁 대표의 표현대로 부동산 테러로 그야말로 극소수의 현금 부자 빼놓고는 전부 다 정말 폭탄을 맞았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그저께 이재명의 이번 시정연설은 예산을 설명하는 연설입니다. 이번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내년 9월 정기국회 때는 이재명이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게 만들자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저 정북 주사파들이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끌어내리고 아무 죄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끌어내려서 감옥에다 보냈는데 우리 자유우파라고 왜 그 수많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이재명이를 끌어내려서 감옥에 못 보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승리입니다. 저는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졌고 지금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잘 관리해 가면, 그래서 이재명 심판 선거 구도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대권 주자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을 떨쳐 일어나게 만들면 지방선거 압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후에 거대한 역사의 전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 제가 좀 격정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의미, 그리고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우리의 전략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좀 단서처럼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더 자세한 말씀은 저것들한테 청기 누설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말씀드리겠다. 예, 오늘은 이런 흐름, 지난 1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두드려 맞고 왔는데 이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인 역사의 반전으로 만들어낼 계기가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것에 대비하자. 이것을 준비하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휴일 보내시면서 제가 오늘 이 녹화 영상에서 여러분께 힘줘 말씀드린 이 구도를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고성국 TV도 이번 주말 좀 내부 정돈을 잘 해서 더 강력한 투쟁의 진지로 고성국 TV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버섯 진액입니다. 근데 3년 이상 재배를 해서 약성이 상당 정도 올라갔을 때 채취하거든요. 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드시기 좋아요. 이게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갖고 항암 작용이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또 대상포진 예방에도 이제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구입하시면 상황버섯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말린 거죠. 이거를 요만큼 드립니다. 물 4리터 끓이시면은 버섯 우린 물이 나오잖아요. 재탕 3탕 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이거를 함께 드릴 거예요. 하루 3번 365 긴급 상황. 이거 우리 고성국 TV에서만 1+1 행사를 하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65 긴급 상황입니다. 태백산 산도라지 진액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강원도의 해발 500m 이상의 청정지역에서 4년근 이상으로 80% 이상 사용했습니다.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환절기 때 특히 기침, 천식 이런 데 이제 도움을 주니까요. 5개월분을 주문하시면 1+1에서 10개월분 거의 1년 동안 드실 수 있는 산도라지 진액을 드립니다. 잘 먹어야 되는데 좀 먹어볼게요. 이거 씹어 먹어야 되네. 애기인데 워낙 진해서 맑은 목소리로 더 크게 싸우자고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강추합니다. 태백산 산도라지 진액 구입해서 저랑 같이 드시죠.